자, 어법 문제 접근법. 밑줄 친 부분에 어순과 품사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어순상 주어인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그곳에 맞는 품사인 명사가 왔는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넘버 2. 당연히 문법 확인을 한다. 예를 들어서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이 동사가 주어와의 수일치가 맞는지, 태가 적절한지, 시제가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문법 사항을 확인한다. 3번. 복잡한 문장은 동사 개수 확인. 문장 구조 명확해진다. 이때 동사가 2개 이상이라면 접속사가 왔는지 확인한다. 왜냐하면 접속사 없이 동사가 2개 이상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1접속사 1동사 원칙이라는 거예요. 즉, 접속사 하나는 하나의 동사만을 연결합니다. 4번. 의미 파악이 필요할 때도 있다. 자, 1, 2, 3번의 경우에는 주로 기능적인 면을 통해서 어법 문제를 접근하는 거였는데 때로는 어법 문제도 의미 파악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다. 인칭대명사나 동사나 준동사의 태, 시제, and나 or의 병렬구조, 관계사 등은 의미 파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미 파악 이런 걸 뭐 외운다는 건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미 파악을 하면서 어법 문제를 푼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습관이고 그게 성공적이라면 의미 파악을 안 할 이유는 없죠. 여기에 언급된 것 이외의 어법 문제라고 하더라도. 자, 어법 문제 접근법 살펴봤습니다. 자, 2023년도 수능영어 29번 어법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that의 어법을 묻고 있다. 어법 문제의 기본은 묻고 있는 부분의 어순과 품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어순과 품사에 맞는 어법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 1번의 경우 물론 보자마자 that가 명사절이고 비동사 다음에 왔으니까 주격보호로 잘 쓰였네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기본부터 시작을 해서 왜 that가 명사절이 될 수 있고 그런 명사절은 어떻게 주격보호 역할까지 할 수 있는지 그 기본부터 파악해 봅시다. 자, that은 다양한 품사로 사용이 되죠. 이렇게 that처럼 다양한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어떤 품사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려면 어순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순과 품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결정해요. 즉, 품사가 어순을 결정하고 어순이 또한 품사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품사가 명사다. 그러면 명사이기 때문에 어순상 타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타동사 다음에 어순상 목적어가 오는데 그 어순 때문에 바로 명사 품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순과 품사는 서로가 서로를 결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that의 경우를 보면 that가 어떤 품사로 사용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순을 통해서 파악해 봅시다. 자, 보면 that 주변에 그 어순과 품사 관계를 보면 가장 먼저 구별이 되는 것은 constitutes라는 동사죠. 얘는 왜 동사이냐면 s가 붙어서 현재이고 단수예요. 그리고 b 플러스 pp가 아니니까 능동태죠. 즉 시제, 수, 태가 모두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세 개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건 동사죠. 그래서 constitutes는 누가 뭐라고 해도 동사예요. 금세 구별이 된다. 그러면 동사 앞에 나와 있는 이 it는 주어. 어순 때문에 그러하다. 자, 그러면 it는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이 경우에는 주어냐? 동사 앞에 왔기 때문이죠. 즉 어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that의 어순을 봅시다. that는 주어 동사 앞에 쓰였다. 자, 주어 동사 앞에 쓸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죠? 접속사. 그래서 that의 품사는 접속사다. 자, that가 접속사로서 절을 이끌 경우에는 다양한 절을 이끌죠. 관계사절이 될 수도 있고 부사절이 될 수도 있고 명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절을 이끌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이 문장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겠어요. 보면 costumer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죠. 동사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타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니까 얘는 목적어예요. 이렇게. 삼형식 문장인데 형식 이전에 constitutes가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갖는데 그 목적어가 빠지지 않고 온 완전한 형식의 문장이죠. 자, 그래서 that는 접속사로서 완전한 문장 형식을 이끈다. 이럴 경우에 that절은 명사절이 될 수도 있고 부사절이 될 수도 있는 어순이다. 자, 그러면 명사절일까 부사절일까? 그것은 어순으로 결정합니다. 자, 만약에 that가 부사절이라면 so that 결과 부사절, such that 결과 부사절 구문에 쓰였을 경우에는 that가 부사절이에요. 그런데 어순상 보면 so that 구문이 아니죠. 물론 앞에 so appealing이 나와 있지만 이건 앞에 나와 있는 그 Y절의 주격보이고 그리고 이게 so that 구문이 되려면 1번 앞에 있는 is가 없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so that 구문, such that 구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that는 부사절이 아니다. 그러므로 명사절이다. 오케이.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을 하죠. 즉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순을 보니까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예요.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는 주격보어죠. 오케이. 자, 그래서 that 명사절은 명사니까 비동사 다음에 쓸 수 있죠. 써서 주격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정리를 하면 that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을 하며 문장 내에서 명사의 역할 중 하나인 주격보어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어법이다. 자, 3번 먼저 풀겠어요. associated의 어법을 묻고 있다. 어법 문제의 기본은 묻고 있는 부분의 어순과 품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먼저 품사는 associated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분사가 될 수도 있다. 둘 중에 어떤 품사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장 구성 요소들의 어순과 품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 보겠어요. 먼저 contains가 가장 쉽게 구별되는 품사다. s가 붙었죠. 현재이면서 단수이고 be 플러스 pp가 아니니까 능동태. 이렇게 해서 시제, 수, 태 세 가지가 모두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동사다. 그러면 contains라는 동사를 파악하고 나니 associated는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동사는 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어순상 한 문장 안에 동사 2개가 나오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하는데 접속사가 없죠. 그러므로 동사는 될 수가 없어요. contains라는 동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접속사 없이는 associated는 동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분사다. 분사 중에서도 과거 분사다. 자, 분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의미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보면 as a form of expression 표현의 한 형태로서 fashion contains a host of ambiguities. fashion은 많은 모호함을 포함한다. 그래서는 enabling individuals 개인에게 가능하게 한다. 뭐 하는 것을 to recreate the meanings 그 의미들을 재창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 의미는 associated with specific pieces of clothing 특정 복장과 연관된 의미를 재창출하는 것을
자, 의미를 따져보니 associated는 앞에 나와 있는 meanings를 수식하는 형용사, 분사라는 것이 파악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분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태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법 문제에서 물으니까. 오케이. 자,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면서 보았다시피 어때요? associated는 앞에 나와 있는 meanings를 수식하는 형용사라고 했죠. 둘의 관계를 보면 이 meanings는 연관 지어짐을 당하는 수동의 관계에 있죠. 오케이. 그리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미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받는 명사인 meanings가 연관 지어짐을 당한다는 분사와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지닌 과거 분사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자, 4번 inexpensively의 어법을 묻고 있다. 어순과 품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품사 결정은 쉽다. 부사죠. 자, 그러면 부사로서 적절한 어순에 왔을까? 부사의 어순은 비교적 자유롭죠. 그러면서 자신이 수식하는 대상 앞뒤 모두에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inexpensively라는 부사는 purchased라는 pp를 수식하죠. 구매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구매하느냐? inexpensively 하게,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거예요. 즉, 부사는 수식하는 대상 앞뒤 모두에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 올 수 있는 거죠. 적절한 어법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부사가 수식하는 purchased 앞에 온 부사로서 적절한 어법이다. 자, 5번 opening의 어법을 묻고 있다. 어순과 품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품사가 비교적 쉽게 결정이 된다. 현재 분사다. 분사의 경우에는 의미와 태를 따져보아야 그 어법의 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죠. 자, 의미를 먼저 따져보면 Fashion can also strengthen agency in various ways. 패션은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는 opening up space for action. 행동을 위한 공간을 열어준다. 자, 의미를 해석해 보니까 이 오프닝의 주체는 주절의 주어인 fashion이죠. 분사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동일할 경우에는 분사구문이죠. 왜냐하면 분사구문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 의미상 주절의 주어가 분사의 주어인 분사구문이다. 오프닝은. 그러면 태의 적절성을 봅시다.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오프닝의 주체는 fashion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능동관계, 수동관계를 살펴보면 되죠. 즉, fashion이 강화해지면서 fashion이 스스로 어때요? 그 공간을 열어주는 능동의 관계죠. 오케이. 그리고 또한 현재 분사는 능동의 미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 주절의 주어는 분사의 주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주어인, 분사의 그 주어인 fashion이 행동 공간을 열어준다는 분사와 능동 관계이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를 가진 현재 분사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인 것도 적절했고 태도 적절했다. 자, 마지막으로 2번 tham의 어법을 묻고 있다. 어순과 품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품사는 비교적 쉽게 결정이 되죠. 인칭대명사 목적격이다. 인칭대명사 문제는 성수격의 적절성과 의미를 따져보아야 하지만 결국 성수격의 적절성은 의미를 따져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인칭대명사 문제는 의미를 따져보면 되겠다. 자, 이 경우에 tham은 clause를 받는 것이지 people을 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people은 하우절의 주어이고 tham은 하우절의 목적어죠. 즉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인칭대명사인 tham이 아니라
제기대명사 목적격인 themselves가 와야 하는데 them이 왔죠. 즉 them이 왔다는 얘기는 주어인 people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clause를 받는다고 봐야 하죠. 자, 그래서 의미를 보면 clothes are part of how people present them to the world. 옷이 사람들이 옷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의 일부이다. 옷은 사람들이 옷을 보여주는 방식의 일부이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 them을 하우절의 주어인 people을 받는 동일 대상을 가리키는 제기대명사 목적격 themselves로 바꾸면 의미가 옷은 자 의미를 보면 clothes are part of how people present themselves to the world가 돼서 옷은 사람들이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의 일부이다가 돼서 옷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좀 더 상식에 부합되는 그런 문장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상식 여부를 통한 어법 적절성을 보는 것이 아니죠. 글의 맥락상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글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만 갖고는 불충분해요. 그래서 지문 다른 부분에 단서가 있는지도 봐야 한다. 이 문장을 벗어나서 글의 다른 부분에서도 단서를 찾는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죠? 자, 그래서 좀 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들 A form of expression fashion fashion은 표현의 한 형태 그리고 fashion methods of self-expression fashion은 자기 표현의 방식 그리고 또 fashion에는 notion이 담겨 있어요. 어떤 notions? wealth, intellectual stature, relaxation or environmental consciousness와 같은 notion이 담겨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사람을 표현해 주는 것들이죠. 즉, 뒷문장에 쭉 보면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냐면은 패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한다 라는 내용들이 이어지죠.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문장에서 them을 themselves로 바꾸면 이와 같이 fashion은 사람이 자신을 표현한다. fashion은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뒤에 반복되는 내용인 fashion은 사람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는 것과 글 맥락상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인칭대명사는 clause를 받는 them이 아니라 how 명사절의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 대상임을 가리키는 제기대명사 목적격 themselves가 fashion은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맥락에 더 적절한 어법이다. 그래서 them은 themselves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4번. 자, 그래서 바로 이 점, 즉 문제에서 묻고 있는 문장을 벗어나서 앞뒤 문장의 정도가 아니라 글 전체의 일관된 의도에 적절한지까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여서 그래서 오답률 2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글 전체의 맥락까지 보고 어법의 적절성을 판단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상 2023년 수능영어 29번 어법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법 문제는 다 풀어보았고 어법에서 묻고 있지는 않지만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문법 사항을 좀 더 살펴보겠어요. 먼저 의문사 명사절. 의문사 명사절은 의문사가 접속사로 사용되는 절을 말합니다. 이때 의문사절은 명사절이 된다. 어떻게 파악하느냐? 어순으로 파악한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순이 품사를 결정하죠. 그래서 의문사 명사절인지 그 품사를 결정하려면 어순으로 파악한다. 자, 의문사가 주어 동사 앞에 오면 이 의문사가 접속사가 되어서 명사절 어순이다. 의문사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의문사 명사절을 보면
How trends can ultimately give individuals power and freedom. 이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품사가 가장 빨리 식별되는 것은 can give라는 동사죠. can give는 어순이 어떠하든 항상 동사로만 쓰이죠. 자, 이렇게 동사를 결정하고 나니까 앞에 trans라는 명사가 보입니다. 동사 앞에 사용된 명사는 주어다. 어순 때문에 주어다. 자, 그러면 how의 어순을 보니까 주어 동사 앞에 왔어요. 주어 동사 앞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접속사밖에 없다. 그래서 how가 접속사다. 그래서 how가 접속사로서 주어 동사 앞에 사용된 이 어순이 바로 의문사 명사절 어순이다. 자, 의문사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 주목보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 경우는 보니까 to understand 다음에 사용된 명사로서, 자, 그래서 how 명사절 역할은 이 to understand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의미를 보면 to understand how trends can ultimately give individuals power and freedom. 트렌드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힘과 자유를 줄 수 있는 방식을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하여 해서 how절을 to understand의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죠. 자,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Why fashion is so appealing. 이 부분인데 이때도 품사가 금세 식별이 되는 것은 is죠. is도 어디에 있든 동사 역할 이외에는 하지 않죠. 동사예요. 자, 동사 앞에 나와 있는 fashion이라는 명사는 주어죠. 어순이 알려주는 것이죠. 자, 주어 동사 앞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어요? 접속사. 그래서 why가 접속사로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의문사가 접속사로 사용되는 것이 의문사 명사절이죠. 자, 그래서 의문사가 주어 동사 앞에 이렇게 접속사로 사용된 이 어순은 의문사 명사절 어순이다. 자, 문장 내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 중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보니까 as to 다음에 왔어요. 오케이? 즉, 이 y 명사절은 전치사 as to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as to why fashion is so appealing. 왜 fashion이 그렇게도 관심을 끄는지 그 이유에 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as to는 about의 의미를 지니는 전치사 구다. 자, 세 번째 경우를 봅시다. How people present themselves to the world. 이 부분인데, 자, 보면 이 how절에서 품사가 가장 쉽게 식별이 되는 것은 themselves예요. 얘는 어딜 가나 목적어죠. 목적격이기 때문에 목적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타동사죠. 그래서 present는 동사예요.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인 people은 그래서 주어가 되죠. 자, how는 이렇게 주어 동사 앞 어순에 왔어요. 접속사죠. 이렇게 의문사가 접속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의문사 명사절 어순이다.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은 of라는 전치사 다음에 왔으니까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세상에 보여주는지 그 방식에 관한 방식의 일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의문사 명사절 어순으로 이와 같이 파악한다. 그리고 문장 내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인 주목보호 역할을 한다. 자, 접속사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원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절을 구로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때로 이러한 분사구문 앞에 접속사가 다시 붙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분사구문은 접속사를 생략한 구문이어서 의미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사구문이 이유인지 조건인지 양보인지 시간인지 대조인지 접속사가 없어서 의미가 모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싶을 때 분사구문 앞에 접속사를 다시 사용하기도 한다. 어순으로 파악한다.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오면 접속사 분사구문 어순이다. 우리 지문에 사용된 접속사 분사구문을 봅시다.
while making it easy 이 부분인데 while 부사절 접속사죠. 그리고 making 현재 분사예요. 즉 접속사 분사구문 어순이다. 이렇게 making이야 분사구문 앞에 while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를 써 주어서 이 분사구문이 시간의 의미를 지닌다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목적어 it, 진목적어 투부정사 구문을 살펴봅시다. 이때에도 어순으로 구별한다. it가 오고 그 다음 어순에 형용사나 명사 둘 중에 하나가 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이러한 어순이면 가목적어 it, 진목적어 투부정사 구문이다. 이런 구문을 쓰는 이유는 의사소통 때문이죠. 중간에 긴 진목적어가 너무 길어지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뒤로 보내는 것이다. 자, 우리 지문에 사용된 가목적어 it, 진목적어 투부정사 구문 making it easy to convey 이 부분인데 어순을 보니까 it가 오고 그 다음에 easy라는 형용사가 오고 투부정사가 왔죠. 가목적어 it, 진목적어 투부정사 구문 어순이다. 자, 이 경우에 to convey 이하가 진짜 목적어니까 making 바로 다음에 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making to convey notions of wealth, intellectual stature, relaxation or environmental consciousness easy 이렇게 되는데 이 목적격 보호인 easy가 얘가 목적격 보호인지 아니면 이 길게 나온 이 투부정사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it를 먼저 놔주고 진짜 목적어인 투부정사를 뒤로 보내면 투부정사를 쉽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더 쉽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돕기 때문에 가목적어 it, 진목적어 투부정사 구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 이 문장의 의미는 좀 재밌기 때문에 내용을 좀 봅시다. Fashion is among the simplest and cheapest methods of self-expression. Fashion은 among, 뭐뭐 가운데 하나이다. The simplest, 가장 단순하고 and cheapest, 가장 저렴한 methods of self-expression, 자기 표현의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땡땡 콜론은 이 앞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왜 그런지 부연 설명이 이어질 거예요. Clothes can be inexpensively purchased. 옷은 저렴하게 구매되어질 수 있다. Cheapest methods of self-expression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자기 표현의 방식이라는 거죠. While 동시에 making it easy to convey notions of blah blah, making it easy 쉽게 만들어준다 동시에 무엇을 to convey notions of 이하의 개념을 전달하는 것을 어떤 개념? wealth, 부, intellectual stature, 지적 위상, relaxation, 휴식, or environmental consciousness, 환경의식 같은 개념을 전달해 주는 것을 쉽게 만들어준다. Even if none of this is true. These는 notions죠. 이러한 개념들이 그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닐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부자이고 실제로 그 사람이 지적이고 실제로 그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실제로 환경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옷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 개념을 쉽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implest methods of self-expression에 대한 설명이 while 이하에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재밌는 것은 even if none of this is true죠. 이러한 옷으로 표현된 개념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진짜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재밌죠. 진짜로 그 사람이 부자이고 지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어도 옷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이 재밌어서 내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가목적어 it, 진목적어 to 부정사 구문을 사용하는 동사들이 있다. 자, believe, consider, feel, find, make, think와 같은 동사들은 가목적어 it, 진목적어 to 부정사를 갖는 동사들이다. 자, 이상 2023년도 수능영어 29번 어법 문제를 풀어보고 거기에 더해 지문에 나온 중요한 문법 항목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